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 다룰 내용은요. 최근에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로 대표되는 반도체 업체의 주가 부진이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약 3, 4개월 정도 지속되는 이 반도체의 주가 부진, 우리는 어떻게 대응하고 해석해야 되는지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실제로 5월 7일부터 13일 이번 주 국내 증시 업종별 수익률을 살펴보면요. 작년과 올해 초에 강한 주가 상승을 이끌었었던 네이버, 카카오로 대표되는 IT, 소프트웨어 부분과 반도체 부분, 화학 관련 종목으로 평가되는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이 지난주 수익률이 굉장히 안 좋았었습니다. 특히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살펴보면 반도체의 부진이 굉장히 뼈아프게 다가오는데요. 실제로 같은 기간 동안 5월 7일부터 13일까지 외국인의 순매수 현황을 살펴보면 반도체 부분에 대한 매도세가 다른 섹터들 대비해서 얼만큼 월등하게 현재 외국인이 강하게 매도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뿐만 아니라 기관 투자자들의 순매수 현황을 살펴보더라도 마찬가지인데요. 거의 전 섹터 중에 반도체가 가장 매도세가 강한 섹터라고 볼 수 있고 타 섹터 대비해서도 월등하게 많은 매도세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에 굉장히 강하게 매수를 했었고 외국인과 기관이 작정하고 매물을 계속 내고 있는 한 개인이 사실 그 물량을 다 받긴 힘들죠. 또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상당히 많은 자금이 코인 시장으로 넘어가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작년과 같은 힘을 보여주고 있지는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지속되는 외국인과 기관의 반도체 부분에 대한 매도세로 인해서 최근에 SK하이닉스의 주가 차트를 보시면 올해 3월 달에 15만 원을 찍고 계속 흘러내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다른 종목인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1월 초에 9만 6천 원을 찍고 난 이후에는 서서히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바로 어제 같은 경우에는 8만 원이 깨지고 한때 7만 원까지 내려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 알아볼 거는 간단합니다. 첫 번째는 그럼 도대체 어떤 우려 상황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과 기관이 이렇게 최근까지 강하게 반도체 관련 종목을 매도하는지 그 내용들을 살펴볼 거고요. 그러면 그 내용들을 다 살펴보면 우리는 그 외국인과 기관의 판단에 동조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아야 하는지 이 두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4월 달에도 이미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매수를 추천드리는 영상을 만든 적이 있었는데요. 지금도 그 판단은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실제로 저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내려올 때마다 조금씩 꾸준히 매수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외국인과 기관이 어떤 우려로 인해서 현재 반도체 관련 종목을 매도하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떤 부분에 대한 기대를 현재 가져야 하는지 이 두 가지 내용 말씀드릴 건데 이 내용 궁금하시다면 이번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영상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려사항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투자 포인트들을 상기해봐야 하는지 이 우려사항들을 반박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자, 첫 번째, 그럼 왜 기관과 외국인은 현재 반도체 종목에 대한 매도세를 이어오고 있는지 그 내용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살펴봤던 것처럼 SK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의 주가는 계속 힘이 없는 모습을 한 3, 4개월 정도 꾸준히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와 같은 우리나라 반도체 종목에만 해당되는 상황은 아니고 글로벌 반도체 1인 업체인 TSMC 같은 경우에도 1월 달에 정점을 찍고 계속 흘러내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주가가 부진한 것은 회사의 개별적인 악재가 아니라 전 글로벌적 영향과 똑같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현재 반도체 종목에 대한 매도세를 이어오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원인을 하나 꼽아보라 한다면 최근에 계속 이어오고 있는 테이퍼링 관련된 이슈가 제일 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테이퍼링이라고 하면 우리가 항상 경기가 안 좋을 때마다 양적 완화, 즉 엄청난 자금을 투여함으로 인해서 경기를 부양시키는 정책들을 지난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때부터 계속 펼치고 있었는데요. 지금 보시면 미 연준 같은 경우에는 발행된 채권 등을 인수하면서 시장에 자금을 풀고 있습니다. 연준의 자산 매입 현황을 살펴보면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로 3번에 걸쳐서 양적 완화를 진행했었는데요. 양적 완화가 진행될 때마다 미 연준은 공격적으로 채권을 매입했고 그 결과 연준의 자산 매입 현황을 살펴보면 굉장히 빠르게 증가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돈은 무한히 풀 수 없고 결국 언젠간 풀었던 돈을 시장에서 걷어들이는 것을 해야 되는데 그걸 바로 우리가 테이퍼링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경기가 어느 정도 회복을 하고 시간이 꽤 지남에 따라서 2015년부터는 단계적으로 테이퍼링에 들어갔고 실제로 미 연준의 자산은 점점 축소되기 시작하는데요. 하지만 2020년 코로나가 터지면서 상황은 완전 달라집니다. 이게 바로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서 미 연준이 자산 매입을 급격하게 늘린 차트인데요. 아까 우리가 살펴봤었던 3번의 양적 완화보다 훨씬 더 어마어마한 규모를 현재 시장에 자금을 뿌려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 규모는 작년까지도 계속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란색을 보시면 연준이 코로나 이후에 엄청난 규모의 자금을 뿌린 이후에도 지금까지도 현재 특별한 테이퍼링 없이 자산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즉 과거에 4년에 걸쳐서 그리고 3번에 나눠서 했었던 양적 완화를 거의 1년 만에 한 번에 뿌리는 이 엄청난 규모의 자산 확대로 인해서 시장의 불안함은 점점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자산 매입이 꾸준하게 지속될 수 없다. 결국엔 조만간 돈을 걷어들이지 않겠냐라는 우려가 현재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관련 기사를 살펴보더라도 테이퍼링이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는 우려들이 계속 커지고 있고, 또한 연준이 조기 테이퍼링에 나설 것이다라고 하는 우려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지난 몇 년간 국내 및 글로벌 증시는 기업 실적 상승에 따른 주가 상승보다는 유동성 확대에 따른 주가 상승이 훨씬 더 영향이 컸다라고 많은 분들이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테이퍼링을 통한 시장의 유동성 축소는 그 어떤 이슈보다도 훨씬 더 크게 다가올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반도체뿐만 아니라 애플의 주가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얼마 전에 사상 최대 실적 발표를 했음에도 주가가 더 상승하지 못하고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로 인해서 주가가 계속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애플뿐만 아니라 전기차로 유명한 테슬라 주가 같은 경우에도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가 전반적으로 퍼지면서 주가가 더 크게 상승하지 못하고 계속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최근에 반도체 관련된 주가가 더 상승하지 못하고 심지어 서서히 내려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단순히 반도체 산업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인 유동성에 대한 우려가 점점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강하게 상승하지 못하는 공통적인 모습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단지 외국의 사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사례를 보더라도 작년과 올해 초에 굉장히 강한 주가 상승을 보였던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3월 이후로는 계속 힘을 못 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한 전기차 관련 종목인 삼성 SDI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계속 오르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작년에 굉장히 돋보였던 반도체, 2차전지, 인터넷 이와 같은 종목들이 계속 비슷한 모습에 힘없이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단순히 반도체 산업에 대한 우려라기보다는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가 더 컸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요. 이것이 최근에 반도체에 대한 투자를 머뭇거리게 하는 제일 큰 이유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이와 같은 이슈는 공통적이었다면 그러면 반도체 산업만 따로 살펴본다 했을 때 반도체 산업에 대한 우려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실제로 관련된 레포트를 살펴보면요. 첫 번째는 언택트에서 컨택트로 생활 환경이 재차 변화할 경우에 언택트로 인해서 증가됐던 PC와 컨슈머들의 기기 수요가 둔화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제일 크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또한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공급 부족이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고객들은 재고 축적에 대한 니즈가 커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D램에 대한 수요가 단기간으로 급락함에 따라서 D램의 가격 역시도 하락할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가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실제로 2016년부터 17년 분기별 PC 출하량을 살펴보면 PC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번 바꾸면 상당 기간 동안 교체 수요가 없다라는 거 우리가 실생활에서 이미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실제로 이 내용을 데이터로 살펴보더라도 16년에 꾸준하게 증가했었던 PC 수요가 17년에는 꾸준히 증가하지 못하고 17년에는 16년보다 하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19년, 20년과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코로나로 인해서 수요가 줄었고 20년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꾸준하게 늘었는데 과연 21년에도 PC 수요가 꾸준하게 늘 것인가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실제로 거의 2년에 걸쳐서 PC를 한 번 교체했다면 내년까지 PC 수요가 꾸준하게 증가할 거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라는 게 현재 외국인과 기관이 판단하고 있는 반도체에 대한 매력이 떨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PC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을 살펴보더라도 2016년, 17년 굉장히 스마트폰이 한 번 교체 사이클이 확 일었다가 그 이후에는 스마트폰 출하량 역시도 줄었던 것 우리가 과거 히스토리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20년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로 인해서 스마트폰 출하량이 줄었지만 결국 빠르게 회복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2021년까지 스마트폰 출하량이 꾸준하게 늘 수 있을까, 반도체에 대한 수요를 강하게 이끌어줄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이미 한번 교체 사이클을 탔기 때문에 스마트폰 PC의 출하량이 증가될 거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것이 현재 반도체에 대한 투자를 머뭇거리게 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또한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는 반도체 부분에 대한 설비 투자 규모 역시도 많은 우려를 현재 낳고 있습니다. 실제로 삼성전자의 설비 투자 규모는 올해까지 꾸준하게 증가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설비 투자가 지속된다라고 하면 투자자들은 우려를 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우려인지 살펴보면 투자가들은 투자와 공급의 증가에 부정적인 반응입니다. 실제로 투자가 증가하면 공급이 증가하여 수급에 부담이 되기도 하지만 향후 투자가에게 돌아가는 현금 흐름이 줄어드니까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삼성이 생산성 증가를 기반으로 공급량을 늘리는 것도 더 많이 하지만 결국 더 싸게 팔겠다라고 하는 점유율 우선 정책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공급이 늘어나면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급량을 늘리겠다라고 하는 건 결국 점유율을 우선적으로 확보하겠다라고 하는 전략이 반드시 투자자의 수익성으로 이어질 수는 없다라는 점을 봤을 때 이런 것들은 마냥 투자자들에게 좋게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요. SK하이닉스가 실적 발표 때 내년 투자를 당겨서 집행하겠다는 것도 공급 부족인 상황에서 공급 어치의 측면에서는 당연한 반응이지만 향후 공급 과잉의 전조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공급에 대한 전망이 증가하니까 이제는 하반기 수요가 좋지 않으면 수급이 불안해진다라는 것이죠. 쉽게 설명을 하면 본격적인 투자를 집행함으로 인해서 공급이 늘었는데 만에 하나 수요가 그 공급량을 따라가지 못해버리면 단기간에 굉장히 강한 공급량이 시장에 풀릴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단가락이나 이런 것들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투자자들이 우려를 하는 것이죠. 실제로 아까 살펴본 것처럼 PC와 스마트폰의 수요가 2021년이 넘어설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많이 현재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삼성과 SK의 투자 규모 확대는 자칫 불안하게 다가올 수도 있는 게 현재 상황입니다. 즉 현재 반도체 업계에 대한 투자자들의 우려사항을 정리하면 첫 번째는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 그리고 금리 인상을 통한 유동성이 축소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제일 큰 상황이고요. 두 번째는 PC와 스마트폰의 교체 수요가 이미 피크를 찍고 내려오고 있다라는 우려들, 또한 텍사스 한파로 인해서 반도체를 생산하는 수량도 줄어들면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와 같은 반도체 업체의 매출액에 직접적인 타격이 있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들, 그런 우려들 속에서 계속 꾸준히 커지는 반도체에 대한 투자 규모가 결국 최근에 반도체의 주가를 더 강하게 이끌지 못하고 있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 4가지라고 우리가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반도체 산업에 대한 투자자들의 우려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봤다면 현재 우리는 그러면 그 우려들을 충분히 받아들이고 지금이라도 반도체를 매도해야 하는지 아니면 지금이 가장 저가 바닥이라고 인식하고 추가적으로 매수할 것인지를 바로 이번 섹터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투자자들이 현재 우려하고 있는 사항은 크게 4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사항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요. 바로 얼마 전에 있었던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경기지표, 고용시장의 경기지표가 발표됐었는데요. 이게 생각보다 현재 굉장히 부진하게 나왔습니다. 실제로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면 4월 신규 고용 예상이 약 100만 명으로 예상됐었는데 실제로 26만 명밖에 집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실업률 역시도 6.1%로 전월보다 훨씬 더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이 메시지는 어떻게 반응하냐면 사람들이 지금 코로나가 어느 정도 해소되고 백신이 풀리면서 경기가 어느 정도 안정됐으니까 이제 자금을 본격적으로 축소하지 않겠는가, 곧 테이퍼링에 들어가지 않겠는가라고 사람들이 우려했지만 결국 아직까지도 고용은 굉장히 많이 부진한 상황이고 실업률도 꾸준하게 증가하는 만큼 아직 테이퍼링을 하기엔 시기상조다, 즉 우리가 갈 길은 아직 멀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충분히 줄 수 있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요. 이 고용지표가 발표되고 나서 미국 연준사들은 현재는 긴축을 논의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꾸준하게 내고 있습니다. 즉 현재 실업률이라든지 고용 현황을 살펴보면 아직은 테이퍼링을 할 정도로 현재 글로벌 경기가 어느 정도 안정 단계에 접어들었다라고 판단하기 굉장히 이르고, 그러면 한동안은 테이퍼링 이슈는 미뤄둘 수 있지 않을까, 우려를 어느 정도 희석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PC와 스마트폰의 교체 수요가 피크를 찍었다는 우려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실제로 이거는 다른 반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PC와 스마트폰의 수요는 2021년이 2020년을 넘을 수가 없어요. 다만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것은 바로 서버 출하량이 증가되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입니다. 실제로 디래믹스 체인지나 신한금융투자 레포트를 살펴보면 올해 2분기부터가 본격적으로 서버 출하량이 증가될 것이다 라고 현재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디램과 낸드 플래시에 대한 수요는 2021년 꾸준하게 증가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전망하고 있다라는 점이 반도체에 대한 투자를 계속 이어가야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요. 또한 반도체 생산이 계속 안 됨에 따라서 매출이 타격받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우려 역시도 관련된 레포트를 살펴보면 비메모리 공급 부족은 2분기부터는 완화될 것이다 라고 현재 전망을 하고 있고요. 삼성전자의 미국 오스틴 등의 가동 중단되었던 팹들이 정상 가동하면서 2분기 말, 그러니까 온전히 3분기부터는 출하량이 바로 증가될 것이다 라고 현재 전망을 하고 있다라는 점이에요. 즉 3분기부터는 반도체 공급이 어느 정도 해소됨에 따라서
매출은 빠르게 안정화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요. 꾸준하게 증가하는 투자 역시도 공급량을 증가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우려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SK하이닉스를 포함한 공급업체들이 이를 이유로 D램 공급의 감소를 먼저 선제적으로 나서고 있다라는 점, 수요 둔화 우려에 대해서 현재 대응할 계획을 갖고 있다라는 점 우리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삼성전자의 D램 재고 추이를 살펴보더라도, 그리고 SK하이닉스의 D램 재고 추이를 살펴보더라도 생산량이나 출하량이 꾸준하게 증가하지만 재고 수준은 오히려 감소할 것이다 라고 본다는 점이 공급 증가에 대한 우려는 현재 너무 과도하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요. 즉 테이퍼링 이슈도 그렇고 PC 모바일 수요에 대한 걱정도 그렇고 투자 확대에 따른 반도체 공급 증가 우려 역시도 지나치게 너무 과도하지 않은가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다음 주에 볼만한 차트라고 하는 레포트를 통해서는요. 특히 다음 주에는 국내 반도체 업계에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가 있는데요. 바로 미국 상무부가 반도체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회의를 가질 계획이고 우리나라의 삼성전자와 TSMC가 참여하게 됩니다. 결국 이 회의에서 어떤 메시지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계속 힘없이 추락하는 반도체 주가에는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긍정적인 모멘텀이 나오지 않을까 현재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한 SK하이닉스를 기준으로 봤을 때 과거 반도체가 꾸준하게 오르던 시절 PB 레이시오를 살펴보면 1.5배 수준에서 단기 저점이었다라는 점을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반도체가 가장 좋았었던 2017년부터 19년까지도 계속 반도체 주가가 좋은 것이 아니라 PB 레이시오 1.5배 기준에서는 어느 정도 저점을 확인하고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었거든요. 이는 2012년과 2007년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21년, 지금 현재 SK하이닉스의 주가가 꾸준하게 하락하면서 과거와 마찬가지로 PB 레이시오 1.5에 도달하고 있다라는 점이 아마 이 지점이 단기 저점으로 과거 히스토리와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반등에 나서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가 계속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이런 부분은 SK하이닉스와 반도체 종목을 투자하실 때 어느 정도 참고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